안녕하십니까. 미래예측의 박영숙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30년부터 2060년까지의 미래 타임라인, 몇 년도에 무슨 기술이 나와서 세상을 어떻게 바꾸나 알아보겠습니다. 결혼 안 한 사람이 결혼한 사람보다 더 많아지는 시점이 2031년, 2040년에 담배가 소멸하고요. 2050년에 인저인간이 나온다. 이런 이야기들, 진척을 한번 보겠습니다. 미래 타임라인 2030년부터 2060년까지 2031년에는 방콕이 아주 저지됩니다. 방콕, 방글라데시 그리고 중국에는 상하이 이런 지역이 아주 저지돼요. 많이 깔아앉는다. 방콕 인구 1200만 명이 더 이상 방콕에 살 수가 없습니다. 자꾸 깔아앉으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깔아앉으니까 다시 새로 재건축을 해도 쓸모가 없는 도시가 된다라고 봐요. 2031년에 줄기세포가 완전 보편화가 되어서 뭐든지 줄기세포를 가지고 피부를 재생시키고 뼈를 재생시키고 귀 재생시키고 코 재생시키고 할 수 있습니다. 2032년에는 전 세계 거북이 소멸한다라고 보고요. 2033년에 인간이 이제 화성에 착륙을 하게 된다라고 저희는 예측합니다. 2034년에는 스위스에서 마저 핵을 모두 폐쇄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구촌에 이제 양철 주석이 사라지는 해 2035년이 되면 중동이 너무 더워져요. 이미 완전히 열대지방이 되어서 중국에서 이제 더 이상 아프리카에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 전기차가 보급이 되면 또 전기 쓰니까 석유를 사지 않는다 해서 석유의 종말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동의 경제가 급추락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2035년이 되면 무인차가 2030년부터 대부분의 자동차는 전기차이면서 무인차 즉 자율주행차로 갈 것이다. 2035년에 홀로그래피 이미지가 보편화가 되어서 죽었던 사람 엘비스 프레슬리를 그 옛날에 그 이미지를 이용하여서 오늘 여기 와서 쇼를 하고 있는 뮤직쇼를 하고 있는 것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2035년 전쟁터에는 로봇만 출전시킨다. 이제 인간이 나가서 전쟁터에서 총을 쏘고 인간이 맞아서 총상을 당하거나 사망하거나 이런 게 없어집니다. 이제 전쟁터에는 로봇이 나가요. EU가 최종 붕괴되는 시점이 2035년 정도. EU에 저 북유럽하고 남유럽에 뭔가 차이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특히 남유럽에 요즘에 시리아 난민이라든가 남유럽은 굉장히 가난하고요. 북유럽이 오히려 잘 살고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갈라질 것이다 라고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2036년에는 이제 배양육이라고 고기를 공장에서 배양을 해서 뼈는 만들지 않고요. 고기 세포만 배양을 해서 고기를 이제 축산 농가가 키우는 것이 아니라 배양육 공장에서 키우는 이런 시대가 온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2039년이 되면 제조업이 서구에서는 소멸합니다. 제조업. 왜냐하면 3D 프린터로 각자 프린트를 하기 때문에 큰 공장이라든가 큰 공장 주변에 주택가라든가 이런 것들이 소멸할 수가 있어요. 2039년이 되면 호주의 코알라가 완전히 소멸한다라고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변화가 온다. 2040년이 되면 이제 인도 경제가 중국의 경제를 능가한다. 2030년이 되어도 중국보다 인도의 인구가 더 늘어난다. 그리고 인구 이퀄 국력이기 때문에 인구가 가장 많은 국가가 인도가 되어서 인도의 권력이 증강한다. 이렇게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2040년이 되면 이제 석유를 쓰지 못하게 해요. 석유 때문에 전부 가라앉고 기후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에너지 섬이 유행한다. 에너지 섬, 바다는 굉장히 지금 공해상에 주인 없는 바다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에너지 섬을 만들어서 주로
태양광으로 에너지를 생산하는 이런 시대가 2040년이다. 2040년이 되면은 또 제놈 지도 이런 거 게놈 지도 들어봤죠? 이 게놈을 지도를 DNA를 시퀀싱 한다 그래요. DNA를 염기 서열로 분석을 해서 이제 인류의 건강이 또는 수명 연장이 급증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미 유전자 편집 가위가 나왔습니다. 지금 현재 2016년에 뭐 굉장히 큰 기술로 나왔는데 이 유전자를 편집할 수 있으면 내가 유전 질병이라든가 아니면 유전이 아니더라도 질병이 보이는 DNA 그 유전자를 잘라서 다른 거하고 붙여버리면 그 질병을 40세에 걸릴 그 질병을 내가 앓지 않게 됩니다. 자, 2040년이 되면 지구촌에 담배가 소멸할 것이다. 미국의 담배 소비가 최고조이었던 연도가 1960년입니다. 미국은 1960년도 이후에 계속해서 담배 수요가 이제 줄고 있어요. 다른 나라도 대부분 마찬가지고 아시아가 이제 담배 소멸 작전에 들어가죠. 2040년이 되면 담배라는 게 사라질 수 있다. 그러면 담배 장사, 담배를 가지고 뭘 하든 이런 기업들은 또 망할 수가 있겠죠. 2042년에는 인구가 90억 정도가 90억으로 늘어날 것이다. 2040년 기억하세요. 이제 백인 인구가 소수민족이 됩니다. 백인, 지금까지는 백인이 흑인, 아시아인, 스페니시 뭐 이런 인구보다 훨씬 더 우월하다, 힘이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2040년 종말을 맞습니다. 2040년이 되면 아시아인, 흑인, 유색인종이 훨씬 더 파워를 가지는 대다수가 이제 백인 인종이 소수가 되어서 아주 마이너리티로 전락을 하게 됩니다. 2044년이 되면 지구촌에 영구 동토층, 영원히 얼어있던 이 땅들이 대부분 다 녹습니다. 이게 바로 CO2, 우리가 알고 있는 탄소 배출로 인해서 기후변화, 지구온난화 때문에 그렇죠. 2045년 레이커즈와일이 이제 2029년에 인공지능이 인간보다 더 똑똑해지고 2045년이 되면 싱귤레리티가 온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싱귤레리티는 뭐 AI 인공지능 그 기술이 인간보다 훨씬 더 똑똑해지고 모든 기술은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하여 이 성장 증가해서 드디어 2045년이 되면 더 이상 예측할 수가 없는 시대가 오거나 아니면은 인공지능이 우리의 인간의 할 일을 대부분 대신해주는 이런 시점이 올 것이다. 그래서 인간과 기계가 융합해서 뭐가 인간이고 뭐가 기계인지 알 수가 없다. 여기까지 이야기했죠. 2045년이 되면 동식물은 대부분 소멸하고요. 많은 이 종자들이 종의 소멸이 오고 있습니다. 2046년 영국 같은데 은퇴 나이가 70세가 됩니다. 고령 인구, 이제 100세 시대, 뭐 150세 시대, 200세 시대가 되면 그렇게 60세에 은퇴해가지고 200세를 그저 우리가 뭐 아무것도 하지 않고 지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은퇴 나이를 70세, 호주 같은 데는 72세로 바꾼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2049년이 되면 집이나 일터의 모두 로봇들이 인간을 도와주는 도우미로 또 인간의 일을 대신해주는 이런 모든 일터에 로봇이 다 등장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2050년이 되면 인류의 갈림길이 지금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이 자본주의 세상이 소멸합니다. 자본주의 시스템이 소멸한다라고 저희는 예측해요. 자본주의 시스템이 소멸하고 non-ownership economy 그게 뭐냐면 무소유 경제 또는 뭐 공유 경제, 협업 경제 사람들이 소유를 하지 않아요. 왜? 인터넷에 있는 그 많은 정보 누가 소유자입니까? 소유자가 없어요. 많은 곳에 많은 정보, 많은 기술들을 오픈소스로 넣어놓고 사람들이 필요한 것을 갖다 쓰죠.
그렇게 하면서 공동체를 형성하고 그리고 기본소득을 줍니다. 태어나면은 무조건 뭐 어느 정도의 지금 현재 핀란드 같은 데는 올해부터 2017년부터 70만 원, 80만 원을 줘요. 태어나면은 그 모든 국민에게 지금은 이제 일부만 시작했습니다만은 몇 년 후에는 모든 국민에게 전부 다 네덜란드도 지금 막 시작을 했고요. 이런 식으로 기본소득 제도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일자리가 사라지기 때문에 일자리 없이 사람들이 기본소득 없이 어떻게 살겠습니까? 먹거리가 없으니까 기본소득 제도 2050년이 되면 거의 대부분의 국가들이 기본소득 제도를 일으킬 것이다. 사용할 것이다. 활용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2053년이 되면 이제 끔찍할 수도 있고 뭐 어떤 사람들은 좋아해요. 저 지금 태어난 아이들은 굉장히 좋아합니다. 지금 태어난 아이들은 사람하고 노는 걸 싫어한다. 로봇하고 인공지능하고 컴퓨터하고 기계하고 노는 걸 더 좋아한다. 지금 태어난 아이들이 그렇습니다. 그 아이들이 2053년이 되면 유전자 변형을 시작합니다. 유전자 편집가위가 나와가지고 IQ는 193, 키는 185, 얼굴은 흰색, 눈은 파란색, 뭐 이런 식으로 전부 디자이너 베이비가 탄생하는 시점이 2053년이다. 라고 봐요. 그래서 이렇게 DNA 기술이 1953년에 DNA 게놈 지도 이런 것들이 나와서 부자 부모들은 자기가 원하는 아이를 디자이너 베이비로 지금 만들기 시작합니다. 완벽한 아이를 탄생시키는 겁니다. 이렇게 완벽한 아이를 탄생시키다가 보면 처음에 여러분이 전화기 무선 전화기가 800만 원 했어요. 벽돌 같은 전화. 요즘에 지금 10,000원만 내면은, 그죠? 10,000원만 내면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있듯이 처음에는 부자 부모들만 완벽한 디자이너 베이비를 만들었지만 점점 가격이 싸져서 이제 누구나 디자이너 베이비를 선택하고 만들고 키, 피부, 머리, 눈, 색깔들을 다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이미 인공자궁에서 아이를 탄생시킬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055년에는 지구촌의 대부분의 국가가 민주주의를 다 쓰고 있다. 민주주의 사회가 된다라고 봐요. 2055년 대부분의 국가가 민주주의를 완성시키는 단계. 그리고 하지만 정보의 홍수 속에서 똑똑한 개개인들이 자기가 원하는 개개인이 원하는 민주주의, 소셜 미디어 기술이 뭐 점점 더 발전하여서 결국은 저 위에 있는 대통령, 총리, 장관 이런 윗선에 있는 이런 사람들의 파워가 점점 줄어들고 그런 사람들은 자원봉사를 하기 위해서 자기의 이 임무를 위해서 대통령을 한다. 독재자나 전체주의나 이런 것들이 사라지고요. 권력이 없는 대통령, 권력이 없는 총리, 권력이 없는 장관들이 똑똑하고 권력이 있는 개개인을 위해서 봉사하는 자리가 된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2055년에는 지구촌의 인구가 정점을 찍어요. 더 이상 2055년 이후에는 더 이상 인구가 증가하지 않습니다. 피크. 그리고 이미 2030년에는 서구의 인구는 정점을 찍었어요. 아프리카 인구까지, 아시아 인구까지 피크를 찍고 내려갑니다. 하강합니다. 지구촌의 인구의 정점이 90억 또는 93억을 찍고 하락한다라고 보고 있고요. 한국의 인구의 정점은 2020년이다 또는 외국에서 인구 절벽 그런 이거 저자는 2018년이다. 인구 이퀄 국력이기 때문에 인구가 정점을 찍는 2020년 이후에는 국력도 하강합니다. 지금까지 그 어느 국가가 인구가 줄면서 국력이 상승한 나라가 없어요. 인구가 줄면
덜 먹고 덜 생산하고 덜 사고 그죠. 이렇게 해서 점점 더 국가가 가난해집니다. 2056년이 되면 지금 현재 2017년에 이미 종이 신문이 사라지고요. SNS, 똑똑한 개개인들이 전부 방송사 사장, 신문사 사장이 됐습니다. 트위터, 페이스북이 전부 자기 신문사 또는 방송사예요. 지금 현존하는 방송사들이 2056년이 되면 모두 소멸할 것이다. 아무도 방송사를 운영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사람들을 먹여줄 광고가 없는 겁니다. 대기업들도 2030년, 2040년 이후에 대기업들이 서서히 망해요. 대부분 1인 기업이라 광고를 줄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수천만 개의 개인 방송, 1인 방송 또는 블로거들이 엄청난 정보의 뉴스를 양산합니다. 그래서 글로벌 커먼스의 지적 재산권도 저희는 소멸한다라고 보고 있고요. 모든 정보는 무료입니다. 인터넷이 무료이듯이 인터넷 속에 들어가 있는 정보들이 무료이듯이 그리고 인터넷에 80억 명, 90억 명이 다 들어옵니다. 이제 인공위성으로 무료 와이파이, 무료 인터넷을 깔아주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인공지능이라든가 대부분 것들이 굉장히 많은 부분이 무료화가 되는 게 2056년이다. 저희는 이렇게 봅니다. 2056년에는 지구촌의 온도도 3도 이상 상승을 한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2060년 정도가 되면 수많은 국가들이 너무나 지구촌의 온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주로 적도 지방 그리고 중동 지방의 수많은 국가 약 20-30개의 국가가 소멸한다라고 저희는 이미 예측하고 있습니다. 2060년도가 그런 상황이 오죠. 하지만 인류는 그 많은 기술 발전을 통해서 이제 다양한 기술들을 활용을 하면서 아주 풍요의 시대를 맞아 재미있고 즐거운 이런 세상이 온다라는 게 기후변화만 우리가 해결한다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라고 저희는 예측을 합니다. 지금까지 2017년부터 2060년도까지의 미래 타임라인을 보여드렸습니다. 사실 오늘 이 시간이 저의 마지막 강연입니다. 약 30회에 걸쳐서 미래 예측에 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사실 얼마 전까지 스마트폰이 나와서 우리 일상생활을 이렇게 바꿀 수 있는지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몇 년 후가 되면 자율주행차, 이제 무인차라 그래요. 사람이 운전하지 않는 무인차가 나옵니다. 그렇게 되면 우선 운전수들이 사라져요. 그리고 이 차가 24시간 뺑뺑 돌면서 이 사람 저 사람 다 태웁니다. 미스터 김 태우고 미스터 박 태우고. 그러면 누구나 다 누르면 3초 만에 나를 차가 데리러 와요. 자동차 소유의 종말이 옵니다. 자동차를 안 사요. 그렇게 되면 주차장이 사라집니다. 거대한 주차장이 도심에 많죠. 다 사라질 것이고 주유소도 사라집니다. 이렇게 많은 것이 변하죠. 공부하는 방법도 달라질 것입니다. 공부하는 방법은 이제 사람들이 칩을 업로드, 다운로드 할 수 있어요. 지금은 여기에 넣지만 뇌에까지 넣을 수 있고 TDCS라는 이런 기술은 내 머릿속에 있는 지식을 상대방에게 넘겨줄 수도 있고요. 또 나의 기술을 텔레파시로 확 이메일로 밀어주는 이런 기술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식을 몸속에 뇌 속에서 다운로드 받고 업로드 받고 이 칩만 계속해서 정보를 넣어서 업데이트 시키면 공부하는 방법이 완전히 달라지겠죠. 열심히 외울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미래 변화를 미리 알게 되면 내가 미리 가서 준비하고 있다가 부자가 될 수 있어요. 내가 미리 국가가 준비를 하면은 부자 국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역사 공부보다는 미래 공부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미래학자들은 외칩니다.
앞으로 미래 공부에 점점 더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세계 미래 보고서라는 책도 제가 발간을 해서 여러분에게 많은 정보를 지속적으로 알려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미래에 관해서 점점 더 많은 관심을 갖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미래가 나의 먹거리를 찾아주고 전공을 뭘 해야지 하는지 그리고 부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그런 기술이라고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30회에 걸쳐서 미래 예측을 강의한 박영숙이었습니다.